때는 바야흐로 혼란과 기회가 공존하던 조선의 어느 시절.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고심하던 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고심 끝에 강직한 성품으로 알려진 한신하, 윤대감을 조정의 인사를 총괄하는 이조판서에 임명했습니다. 이조판서 윤대감을 새로이 임명하니 경들은 그를 도와 나라의 인재를 공정히 등용하는 데 힘쓰도록 하라. 윤대감은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부터 그의 강직함이 엿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직함은 때로 위험한 극단성을 띠고 있었지요.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시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이 한 몸 바쳐 옥석을 가려내겠나이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하늘이 내린 재능이라 칭송하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보십시오. 세자 저하의 저 기품과 천재적인 식견을. 이는 하늘이 우리 왕실에 내리신 크나큰 축복이옵니다. 반대로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이런지하에 폄하하며 독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쯧쯧. 저런 우매한 자가 어찌 감히 국정을 논한단 말인가. 저런 자들이 조정을 좀먹는 벌레와 같은 것들이지. 그의 극단적인 평판은 곧 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왕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사람을 빛과 어둠, 단 두 가지로만 보는 자가 어찌 수많은 인재들의 다채로운 빛깔을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왕은 윤대감의 그릇을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왕은 변방의 척박한 고을을 다스릴 목민관을 뽑기 위한 특별 시험을 열겠다고 공포했습니다. 저 멀리 함경도 땅이 흉년과 관리의 부재로 신음하고 있다. 그곳 백성들을 보살필 진정한 인재를 구하고자 하니 뜻있는 자들은 모두 참여하라. 수많은 인재들이 시험에 응했고 마침내 2명의 최종 후보가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한양의 명문가 출신인 김진사였습니다. 그는 값비싼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소생 김진우, 전하를 뵙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걸고 변방의 땅을 옥토로 만들 자신이 있사옵니다. 다른 한 명은 바로 그 함경도 땅에서 올라온 박선비였습니다. 그의 옷은 해지고 낡았으며 투박한 손에는 오랜 세월 펜을 잡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함경도 출신 박현수, 전하께 삼가 아뢰옵니다. 제 고향 땅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니 부디 기회를 주시옵소서. 왕은 두 사람을 물러나게 한 뒤 조용히 윤대감을 불렀습니다. 이조판서는 들라. 저 두 사람에 대한 경의 의견은 어떠한가? 누가 이 나라의 동량을 맡을 적임자라 생각하는가? 윤대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하, 이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옵니다. 당연히 김진사가 아니겠사옵니까? 보십시오. 저 당당한 기계와 유려한 말솜씨를. 명문가 출신답게 그가 쓴 글은 화려하고 막힘이 없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기둥이 될 제목입니다. 그는 김진사에 대한 칭찬을 한참이나 쏟아낸 뒤 박선비를 향해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나 저 박선비라는 자를 보십시오. 행색은 남루하고 말은 어눌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런 시골뜨기가 어찌 백성을 다스리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겠나이까? 그의 글은 투박하고 현실 감각이 떨어질 뿐입니다. 왕은 윤대감의 열변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서서히 번져갔습니다. 경의 말은 거기까지 듣겠다. 경은 사람의 겉모습과 화려한 말재주에 현혹되었구나. 왕은 뒤에 있던 내관에게 눈짓했습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한 뭉치의 서류를 왕에게 올렸습니다. 내가 비밀리에 암행어사를 보내 두 사람의 평판과 실상을 알아보게 하였다. 이것이 그 결과다. 윤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진사는 한양에서 학문보다는 유흥을 즐기며 그의 글은 다른 이의 것을 베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박선비는 척박한 땅에서도 밤낮으로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의 아픔을 기록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온 진정한 선비였습니다. 흉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품종의 씨앗을 보급하고 강가에 수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직접 백성들과 흙을 나르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박선비를 칭송하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조판서. 경은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가 입은 옷과 가문만 보았다. 경의 눈에는 오직 하늘의 신과 땅의 악마만 보일 뿐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구나. 편견에 사로잡혀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자에게 나라의 인사를 맡길 수는 없다. 왕의 서리빨 같은 호령의 윤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전하. 소신이 어리석었나이다. 결국 윤대감은 이조판서 직에서 파직되었고 박선비는 함경도 목민관으로 임명되어 훗날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명관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편견 없는 마음과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임을 오늘날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혼란과 기회가 공존하던 조선의 어느 시절.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고심하던 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고심 끝에 강직한 성품으로 알려진 한신하, 윤대감을 조정의 인사를 총괄하는 이조판서에 임명했습니다. 이조판서 윤대감을 새로이 임명하니 경들은 그를 도와 나라의 인재를 공정히 등용하는 데 힘쓰도록 하라. 윤대감은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부터 그의 강직함이 엿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직함은 때로 위험한 극단성을 띠고 있었지요.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시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이 한 몸 바쳐 옥석을 가려내겠나이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하늘이 내린 재능이라 칭송하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보십시오. 세자 저하의 저 기품과 천재적인 식견을. 이는 하늘이 우리 왕실에 내리신 크나큰 축복이옵니다. 반대로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이런지하에 폄하하며 독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쯧쯧. 저런 우매한 자가 어찌 감히 국정을 논한단 말인가. 저런 자들이 조정을 좀먹는 벌레와 같은 것들이지. 그의 극단적인 평판은 곧 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왕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사람을 빛과 어둠, 단 두 가지로만 보는 자가 어찌 수많은 인재들의 다채로운 빛깔을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왕은 윤대감의 그릇을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왕은 변방의 척박한 고을을 다스릴 목민관을 뽑기 위한 특별 시험을 열겠다고 공포했습니다. 저 멀리 함경도 땅의 흉년과 관리의 부재로 신음하고 있다. 그곳 백성들을 보살필 진정한 인재를 구하고자 하니 뜻 있는 자들은 모두 참여하라. 수많은 인재들이 시험에 응했고 마침내 2명의 최종 후보가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한양의 명문가 출신인 김진사였습니다. 그는 값비싼 비단옷을 차려입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소생 김진우, 전하를 뵙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걸고 변방의 땅을 옥토로 만들 자신이 있사옵니다. 다른 한 명은 바로 그 함경도 땅에서 올라온 박선비였습니다. 그의 옷은 해지고 낡았으며 투박한 손에는 오랜 세월 펜을 잡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함경도 출신 박현수, 전하께 삼가 아뢰옵니다. 제 고향 땅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니 부디 기회를 주시옵소서. 왕은 두 사람을 물러나게 한 뒤 조용히 윤대감을 불렀습니다. 이조판서는 들라. 저 두 사람에 대한 경의 의견은 어떠한가? 누가 이 나라의 동량을 맡을 적임자라 생각하는가? 윤대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하, 이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옵니다. 당연히 김진사가 아니겠사옵니까? 보십시오. 저 당당한 기계와 유려한 말솜씨를.
명문가 출신답게 그가 쓴 글은 화려하고 막힘이 없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기둥이 될 제목입니다. 그는 김진사에 대한 칭찬을 한참이나 쏟아낸 뒤 박선비를 향해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나 저 박선비라는 자를 보십시오. 행색은 남루하고 말은 어눌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런 시골뜨기가 어찌 백성을 다스리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겠나이까. 그의 글은 투박하고 현실 감각이 떨어질 뿐입니다. 왕은 윤대감의 열변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서서히 번져갔습니다. 경의 말은 거기까지 듣겠다. 경은 사람의 겉모습과 화려한 말재주에 현혹되었구나. 왕은 뒤에 있던 내관에게 눈짓했습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한 뭉치의 서류를 왕에게 올렸습니다. 내가 비밀리에 암행어사를 보내 두 사람의 평판과 실상을 알아보게 하였다. 이것이 그 결과다. 윤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진사는 한양에서 학문보다는 유흥을 즐기며 그의 글은 다른 이의 것을 베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박선비는 척박한 땅에서도 밤낮으로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의 아픔을 기록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온 진정한 선비였습니다. 흉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품종의 씨앗을 보급하고 강가에 수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직접 백성들과 흙을 나르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박선비를 칭송하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조판서. 경은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가 입은 옷과 가문만 보았다. 경의 눈에는 오직 하늘의 신과 땅의 악마만 보일 뿐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구나. 편견에 사로잡혀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자에게 나라의 인사를 맡길 수는 없다. 왕의 서리빨 같은 호령의 윤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전하. 소신이 어리석었나이다. 결국 윤대감은 이조판서 직에서 파직되었고 박선비는 함경도 목민관으로 임명되어 훗날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명관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편견 없는 마음과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임을 오늘날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혼란과 기회가 공존하던 조선의 어느 시절.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고심하던 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고심 끝에 강직한 성품으로 알려진 한신하, 윤대감을 조정의 인사를 총괄하는 이조판서에 임명했습니다. 이조판서 윤대감을 새로이 임명하니 경들은 그를 도와 나라의 인재를 공정히 등용하는 데 힘쓰도록 하라. 윤대감은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부터 그의 강직함이 엿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직함은 때로 위험한 극단성을 띠고 있었지요.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시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이 한 몸 바쳐 옥석을 가려내겠나이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하늘이 내린 재능이라 칭송하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보십시오. 세자 저하의 저 기품과 천재적인 식견을. 이는 하늘이 우리 왕실에 내리신 크나큰 축복이옵니다. 반대로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이런지하에 폄하하며 독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쯧쯧. 저런 우매한 자가 어찌 감히 국정을 논한단 말인가. 저런 자들이 조정을 좀먹는 벌레와 같은 것들이지. 그의 극단적인 평판은 곧 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왕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사람을 빛과 어둠, 단 두 가지로만 보는 자가 어찌 수많은 인재들의 다채로운 빛깔을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왕은 윤대감의 그릇을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왕은 변방의 척박한 고을을 다스릴 목민관을 뽑기 위한 특별 시험을 열겠다고 공포했습니다. 저 멀리 함경도 땅이 흉년과 관리의 부재로 신음하고 있다. 그곳 백성들을 보살필 진정한 인재를 구하고자 하니 뜻있는 자들은 모두 참여하라. 수많은 인재들이 시험에 응했고
마침내 2명의 최종 후보가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한양의 명문가 출신인 김진사였습니다. 그는 값비싼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소생 김진우, 전하를 뵙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걸고 변방의 땅을 옥토로 만들 자신이 있사옵니다. 다른 한 명은 바로 그 함경도 땅에서 올라온 박선비였습니다. 그의 옷은 해지고 낡았으며 투박한 손에는 오랜 세월 펜을 잡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함경도 출신 박현수, 전하께 삼가 아뢰옵니다. 제 고향 땅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니 부디 기회를 주시옵소서. 왕은 2 사람을 물러나게 한 뒤 조용히 윤대감을 불렀습니다. 이조판서는 들라. 저 2 사람에 대한 경의 의견은 어떠한가? 누가 이 나라의 동량을 맡을 적임자라 생각하는가? 윤대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하, 이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옵니다. 당연히 김진사가 아니겠사옵니까? 보십시오. 저 당당한 기계와 유려한 말솜씨를. 명문가 출신답게 그가 쓴 글은 화려하고 막힘이 없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기둥이 될 제목입니다. 그는 김진사에 대한 칭찬을 한참이나 쏟아낸 뒤 박선비를 향해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나 저 박선비라는 자를 보십시오. 행색은 남루하고 말은 어눌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런 시골뜨기가 어찌 백성을 다스리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겠나이까? 그의 글은 투박하고 현실 감각이 떨어질 뿐입니다. 왕은 윤대감의 열변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서서히 번져갔습니다. 경의 말은 거기까지 듣겠다. 경은 사람의 겉모습과 화려한 말재주에 현혹되었구나. 왕은 뒤에 있던 내관에게 눈짓했습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한 뭉치의 서류를 왕에게 올렸습니다. 내가 비밀리에 암행어사를 보내 2 사람의 평판과 실상을 알아보게 하였다. 이것이 그 결과다. 윤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진사는 한양에서 학문보다는 유흥을 즐기며 그의 글은 다른 이의 것을 베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박선비는 척박한 땅에서도 밤낮으로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의 아픔을 기록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온 진정한 선비였습니다. 흉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품종의 씨앗을 보급하고 강가에 수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직접 백성들과 흙을 나르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박선비를 칭송하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조판서. 경은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가 입은 옷과 가문만 보았다. 경의 눈에는 오직 하늘의 신과 땅의 악마만 보일 뿐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구나. 편견에 사로잡혀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자에게 나라의 인사를 맡길 수는 없다. 왕의 서리빨 같은 호령의 윤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전하. 소신이 어리석었나이다. 결국 윤대감은 이조판서 직에서 파직되었고 박선비는 함경도 목민관으로 임명되어 훗날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명관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편견 없는 마음과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임을 오늘날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혼란과 기회가 공존하던 조선의 어느 시절.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고심하던 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고심 끝에 강직한 성품으로 알려진 한신하, 윤대감을 조정의 인사를 총괄하는 이조판서에 임명했습니다. 이조판서 윤대감을 새로이 임명하니 경들은 그를 도와 나라의 인재를 공정히 등용하는 데 힘쓰도록 하라. 윤대감은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부터 그의 강직함이 엿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직함은 때로 위험한 극단성을 띠고 있었지요.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시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이 한 몸 바쳐 옥석을 가려내겠나이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하늘이 내린 재능이라 칭송하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보십시오. 세자 저하의 저 기품과 천재적인 식견을. 이는 하늘이 우리 왕실에 내리신 크나큰 축복이옵니다. 반대로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이런지하에 폄하하며 독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쯧쯧. 저런 우매한 자가 어찌 감히 국정을 논한단 말인가. 저런 자들이 조정을 좀먹는 벌레와 같은 것들이지. 그의 극단적인 평판은 곧 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왕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사람을 빛과 어둠, 단 두 가지로만 보는 자가 어찌 수많은 임재들의 다채로운 빛깔을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왕은 윤대감의 그릇을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왕은 변방의 척박한 고을을 다스릴 목민관을 뽑기 위한 특별 시험을 열겠다고 공포했습니다. 저 멀리 함경도 땅이 흉년과 관리의 부재로 신음하고 있다. 그곳 백성들을 보살필 진정한 인재를 구하고자 하니 뜻 있는 자들은 모두 참여하라. 수많은 인재들이 시험에 응했고 마침내 2명의 최종 후보가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한양의 명문가 출신인 김진사였습니다. 그는 값비싼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소생 김진우, 전하를 뵙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걸고 변방의 땅을 옥토로 만들 자신이 있사옵니다. 다른 한 명은 바로 그 함경도 땅에서 올라온 박선비였습니다. 그의 옷은 해지고 낡았으며 투박한 손에는 오랜 세월 펜을 잡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함경도 출신 박현수, 전하께 삼가 아뢰옵니다. 제 고향 땅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니 부디 기회를 주시옵소서. 왕은 두 사람을 물러나게 한 뒤 조용히 윤대감을 불렀습니다. 이조 판서는 들라. 저 두 사람에 대한 경의 의견은 어떠한가? 누가 이 나라의 동량을 맡을 적임자라 생각하는가? 윤대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하, 이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옵니다. 당연히 김진사가 아니겠사옵니까? 보십시오. 저 당당한 기계와 유려한 말솜씨를. 명문가 출신답게 그가 쓴 글은 화려하고 막힘이 없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기둥이 될 제목입니다. 그는 김진사에 대한 칭찬을 한참이나 쏟아낸 뒤 박선비를 향해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나 저 박선비라는 자를 보십시오. 행색은 남루하고 말은 어눌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런 시골뜨기가 어찌 백성을 다스리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겠나이까? 그의 글은 투박하고 현실 감각이 떨어질 뿐입니다. 왕은 윤대감의 열변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서서히 번져갔습니다. 경의 말은 거기까지 듣겠다. 경은 사람의 겉모습과 화려한 말재주에 현혹되었구나. 왕은 뒤에 있던 내관에게 눈짓했습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한 뭉치의 서류를 왕에게 올렸습니다. 내가 비밀리에 암행어사를 보내 두 사람의 평판과 실상을 알아보게 하였다. 이것이 그 결과다. 윤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진사는 한양에서 학문보다는 유흥을 즐기며 그의 글은 다른 이의 것을 베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박선비는 척박한 땅에서도 밤낮으로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의 아픔을 기록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온 진정한 선비였습니다. 흉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품종의 씨앗을 보급하고 강가에 수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직접 백성들과 흙을 나르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박선비를 칭송하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조 판서. 경은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가 입은 옷과 가문만 보았다. 경의 눈에는 오직 하늘의 신과 땅의 악마만 보일 뿐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구나. 편견에 사로잡혀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자에게 나라의 인사를 맡길 수는 없다.
왕의 서리빨 같은 호령의 윤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전하. 소신이 어리석었나이다. 결국 윤대감은 이조판서 직에서 파직되었고 박선비는 함경도 목민관으로 임명되어 훗날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명관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편견 없는 마음과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임을 오늘날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혼란과 기회가 공존하던 조선의 어느 시절.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고심하던 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고심 끝에 강직한 성품으로 알려진 한신하, 윤대감을 조정의 인사를 총괄하는 이조판서에 임명했습니다. 이조판서 윤대감을 새로이 임명하니 경들은 그를 도와 나라의 인재를 공정히 등용하는 데 힘쓰도록 하라. 윤대감은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부터 그의 강직함이 엿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직함은 때로 위험한 극단성을 띠고 있었지요.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시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이 한 몸 바쳐 옥석을 가려내겠나이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하늘이 내린 재능이라 칭송하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보십시오. 세자 저하의 기품과 천재적인 식견을. 이는 하늘이 우리 왕실에 내리신 크나큰 축복이옵니다. 반대로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이런지하에 폄하하며 독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쯧쯧. 저런 우매한 자가 어찌 감히 국정을 논한단 말인가. 저런 자들이 조정을 좀먹는 벌레와 같은 것들이지. 그의 극단적인 평판은 곧 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왕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사람을 빛과 어둠, 단 두 가지로만 보는 자가 어찌 수많은 인재들의 다채로운 빛깔을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왕은 윤대감의 그릇을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왕은 변방의 척박한 고을을 다스릴 목민관을 뽑기 위한 특별 시험을 열겠다고 공포했습니다. 저 멀리 함경도 땅의 흉년과 관리의 부재로 신음하고 있다. 그곳 백성들을 보살필 진정한 인재를 구하고자 하니 뜻있는 자들은 모두 참여하라. 수많은 인재들이 시험에 응했고 마침내 2명의 최종 후보가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한양의 명문가 출신인 김진사였습니다. 그는 값비싼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소생 김진우, 전하를 뵙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걸고 변방의 땅을 옥토로 만들 자신이 있사옵니다. 다른 한 명은 바로 그 함경도 땅에서 올라온 박선비였습니다. 그의 옷은 해지고 낡았으며 투박한 손에는 오랜 세월 펜을 잡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함경도 출신 박현수, 전하께 삼가 아뢰옵니다. 제 고향 땅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니 부디 기회를 주시옵소서. 왕은 두 사람을 물러나게 한 뒤 조용히 윤대감을 불렀습니다. 이조판서는 들라. 저 두 사람에 대한 경의 의견은 어떠한가? 누가 이 나라의 동량을 맡을 적임자라 생각하는가? 윤대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하, 이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옵니다. 당연히 김진사가 아니겠사옵니까? 보십시오. 저 당당한 기계와 유려한 말솜씨를. 명문가 출신답게 그가 쓴 글은 화려하고 막힘이 없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기둥이 될 제목입니다. 그는 김진사에 대한 칭찬을 한참이나 쏟아낸 뒤 박선비를 향해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나 저 박선비라는 자를 보십시오. 행색은 남루하고 말은 어눌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런 시골뜨기가 어찌 백성을 다스리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겠나이까? 그의 글은 투박하고 현실 감각이 떨어질 뿐입니다. 왕은 윤대감의 열변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서서히 번져갔습니다. 경의 말은 거기까지 듣겠다.
경은 사람의 겉모습과 화려한 말재주에 현혹되었구나. 왕은 뒤에 있던 내관에게 눈짓했습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한 뭉치의 서류를 왕에게 올렸습니다. 내가 비밀리에 암행어사를 보내 두 사람의 평판과 실상을 알아보게 하였다. 이것이 그 결과다. 윤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진사는 한양에서 학문보다는 유흥을 즐기며 그의 글은 다른 이의 것을 베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박선비는 척박한 땅에서도 밤낮으로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의 아픔을 기록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온 진정한 선비였습니다. 흉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품종의 씨앗을 보급하고 강가에 수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직접 백성들과 흙을 나르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박선비를 칭송하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조판서. 경은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가 입은 옷과 가문만 보았다. 경의 눈에는 오직 하늘의 신과 땅의 악마만 보일 뿐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구나. 편견에 사로잡혀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자에게 나라의 인사를 맡길 수는 없다. 왕의 서릿발 같은 호령의 윤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전하. 소신이 어리석었나이다. 결국 윤대감은 이조판서 직에서 파직되었고 박선비는 함경도 목민관으로 임명되어 훗날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명관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편견 없는 마음과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임을 오늘날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혼란과 기회가 공존하던 조선의 어느 시절.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고심하던 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고심 끝에 강직한 성품으로 알려진 한신하, 윤대감을 조정의 인사를 총괄하는 이조판서에 임명했습니다. 이조판서 윤대감을 새로이 임명하니 경들은 그를 도와 나라의 인재를 공정히 등용하는 데 힘쓰도록 하라. 윤대감은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부터 그의 강직함이 엿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직함은 때로 위험한 극단성을 띠고 있었지요.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시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이 한 몸 바쳐 옥석을 가려내겠나이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하늘이 내린 재능이라 칭송하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보십시오. 세자 저하의 저 기품과 천재적인 식견을. 이는 하늘이 우리 왕실에 내리신 크나큰 축복이옵니다. 반대로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이런지하에 폄하하며 독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쯧쯧. 저런 우매한 자가 어찌 감히 국정을 논한단 말인가. 저런 자들이 조정을 좀먹는 벌레와 같은 것들이지. 그의 극단적인 평판은 곧 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왕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사람을 빛과 어둠, 단 두 가지로만 보는 자가 어찌 수많은 임재들의 다채로운 빛깔을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왕은 윤대감의 그릇을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왕은 변방의 척박한 고을을 다스릴 목민관을 뽑기 위한 특별 시험을 열겠다고 공포했습니다. 저 멀리 함경도 땅이 흉년과 관리의 부재로 신음하고 있다. 그곳 백성들을 보살필 진정한 인재를 구하고자 하니 뜻있는 자들은 모두 참여하라. 수많은 인재들이 시험에 응했고 마침내 2명의 최종 후보가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한양의 명문가 출신인 김진사였습니다. 그는 값비싼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소생 김진우, 전하를 뵙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걸고 변방의 땅을 옥토로 만들 자신이 있사옵니다. 다른 한 명은 바로 그 함경도 땅에서 올라온 박선비였습니다. 그의 옷은 해지고 낡았으며 투박한 손에는 오랜 세월 펜을 잡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함경도 출신 박현수, 전하께 삼가 아뢰옵니다. 제 고향 땅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니 부디 기회를 주시옵소서.
왕은 두 사람을 물러나게 한 뒤 조용히 윤대감을 불렀습니다. 이조판서는 들라. 저 두 사람에 대한 경의 의견은 어떠한가? 누가 이 나라의 동량을 맡을 적임자라 생각하는가? 윤대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하, 이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옵니다. 당연히 김진사가 아니겠사옵니까? 보십시오. 저 당당한 기계와 유려한 말솜씨를. 명문가 출신답게 그가 쓴 글은 화려하고 막힘이 없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기둥이 될 제목입니다. 그는 김진사에 대한 칭찬을 한참이나 쏟아낸 뒤 박선비를 향해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나 저 박선비라는 자를 보십시오. 행색은 남루하고 말은 어눌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런 시골뜨기가 어찌 백성을 다스리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겠나이까? 그의 글은 투박하고 현실 감각이 떨어질 뿐입니다. 왕은 윤대감의 열변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서서히 번져갔습니다. 경의 말은 거기까지 듣겠다. 경은 사람의 겉모습과 화려한 말재주에 현혹되었구나. 왕은 뒤에 있던 내관에게 눈짓했습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한 뭉치의 서류를 왕에게 올렸습니다. 내가 비밀리에 암행어사를 보내 두 사람의 평판과 실상을 알아보게 하였다. 이것이 그 결과다. 윤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진사는 한양에서 학문보다는 유흥을 즐기며 그의 글은 다른 이의 것을 베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박선비는 척박한 땅에서도 밤낮으로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의 아픔을 기록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온 진정한 선비였습니다. 흉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품종의 씨앗을 보급하고 강가에 수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직접 백성들과 흙을 나르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박선비를 칭송하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조판서. 경은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가 입은 옷과 가문만 보았다. 경의 눈에는 오직 하늘의 신과 땅의 악마만 보일 뿐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구나. 편견에 사로잡혀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자에게 나라의 인사를 맡길 수는 없다. 왕의 서릿발 같은 호령의 윤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전하. 소신이 어리석었나이다. 결국 윤대감은 이조판서 직에서 파직되었고 박선비는 함경도 목민관으로 임명되어 훗날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명관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편견 없는 마음과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임을 오늘날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혼란과 기회가 공존하던 조선의 어느 시절.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고심하던 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고심 끝에 강직한 성품으로 알려진 한신하, 윤대감을 조정의 인사를 총괄하는 이조판서에 임명했습니다. 이조판서 윤대감을 새로이 임명하니 경들은 그를 도와 나라의 인재를 공정히 등용하는 데 힘쓰도록 하라. 윤대감은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부터 그의 강직함이 엿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직함은 때로 위험한 극단성을 띠고 있었지요.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시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이 한 몸 바쳐 옥석을 가려내겠나이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하늘이 내린 재능이라 칭송하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보십시오. 세자 저하의 저 기품과 천재적인 식견을. 이는 하늘이 우리 왕실에 내리신 크나큰 축복이옵니다. 반대로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이런지하에 폄하하며 독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쯧쯧. 저런 우매한 자가 어찌 감히 국정을 논한단 말인가. 저런 자들이 조정을 좀먹는 벌레와 같은 것들이지. 그의 극단적인 평판은 곧 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왕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사람을 빛과 어둠, 단 두 가지로만 보는 자가 어찌 수많은 인재들의 다채로운 빛깔을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왕은 윤대감의 그릇을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왕은 변방의 척박한 고을을 다스릴 목민관을 뽑기 위한 특별 시험을 열겠다고 공포했습니다. 저 멀리 함경도 땅이 흉년과 관리의 부재로 신음하고 있다. 그곳 백성들을 보살필 진정한 인재를 구하고자 하니 뜻 있는 자들은 모두 참여하라. 수많은 인재들이 시험에 응했고 마침내 2명의 최종 후보가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한양의 명문가 출신인 김진사였습니다. 그는 값비싼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소생 김진우, 전하를 뵙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걸고 변방의 땅을 옥토로 만들 자신이 있사옵니다. 다른 한 명은 바로 그 함경도 땅에서 올라온 박선비였습니다. 그의 옷은 해지고 낡았으며 투박한 손에는 오랜 세월 펜을 잡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함경도 출신 박현수, 전하께 삼가 아뢰옵니다. 제 고향 땅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니 부디 기회를 주시옵소서. 왕은 두 사람을 물러나게 한 뒤 조용히 윤대감을 불렀습니다. 이조 판서는 들라. 저 두 사람에 대한 경의 의견은 어떠한가? 누가 이 나라의 동량을 맡을 적임자라 생각하는가? 윤대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하, 이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옵니다. 당연히 김진사가 아니겠사옵니까? 보십시오. 저 당당한 기계와 유려한 말솜씨를. 명문가 출신답게 그가 쓴 글은 화려하고 막힘이 없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기둥이 될 제목입니다. 그는 김진사에 대한 칭찬을 한참이나 쏟아낸 뒤 박선비를 향해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나 저 박선비라는 자를 보십시오. 행색은 남루하고 말은 어눌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런 시골뜨기가 어찌 백성을 다스리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겠나이까? 그의 글은 투박하고 현실 감각이 떨어질 뿐입니다. 왕은 윤대감의 열변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서서히 번져갔습니다. 경의 말은 거기까지 듣겠다. 경은 사람의 겉모습과 화려한 말재주에 현혹되었구나. 왕은 뒤에 있던 내관에게 눈짓했습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한 뭉치의 서류를 왕에게 올렸습니다. 내가 비밀리에 암행어사를 보내 두 사람의 평판과 실상을 알아보게 하였다. 이것이 그 결과다. 윤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진사는 한양에서 학문보다는 유흥을 즐기며 그의 글은 다른 이의 것을 베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박선비는 척박한 땅에서도 밤낮으로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의 아픔을 기록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온 진정한 선비였습니다. 흉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품종의 씨앗을 보급하고 강가에 수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직접 백성들과 흙을 나르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박선비를 칭송하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조 판서. 경은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가 입은 옷과 가문만 보았다. 경의 눈에는 오직 하늘의 신과 땅의 악마만 보일 뿐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구나. 편견에 사로잡혀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자에게 나라의 인사를 맡길 수는 없다. 왕의 서릿발 같은 호령의 윤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전하. 소신이 어리석었나이다. 결국 윤대감은 이조판서 직에서 파직되었고 박선비는 함경도 목민관으로 임명되어 훗날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명관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편견 없는 마음과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임을 오늘날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혼란과 기회가 공존하던 조선의 어느 시절.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고심하던 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고심 끝에
강직한 성품으로 알려진 한신하, 윤대감을 조정의 인사를 총괄하는 이조판서에 임명했습니다. 이조판서 윤대감을 새로이 임명하니 경들은 그를 도와 나라의 인재를 공정히 등용하는 데 힘쓰도록 하라. 윤대감은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부터 그의 강직함이 엿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직함은 때로 위험한 극단성을 띠고 있었지요.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시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이 한 몸 바쳐 옥석을 가려내겠나이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하늘이 내린 재능이라 칭송하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보십시오. 세자 저하의 기품과 천재적인 식견을. 이는 하늘이 우리 왕실에 내리신 크나큰 축복이옵니다. 반대로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이런지하에 폄하하며 독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쯧쯧, 저런 우매한 자가 어찌 감히 국정을 논한단 말인가. 저런 자들이 조정을 좀먹는 벌레와 같은 것들이지. 그의 극단적인 평판은 곧 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왕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사람을 빛과 어둠, 단 두 가지로만 보는 자가 어찌 수많은 인재들의 다채로운 빛깔을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왕은 윤대감의 그릇을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왕은 변방의 척박한 고을을 다스릴 목민관을 뽑기 위한 특별 시험을 열겠다고 공포했습니다. 저 멀리 함경도 땅이 흉년과 관리의 부재로 신음하고 있다. 그곳 백성들을 보살필 진정한 인재를 구하고자 하니 뜻있는 자들은 모두 참여하라. 수많은 인재들이 시험에 응했고 마침내 2명의 최종 후보가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한양의 명문가 출신인 김진사였습니다. 그는 값비싼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소생 김진우, 전하를 뵙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걸고 변방의 땅을 옥토로 만들 자신이 있사옵니다. 다른 한 명은 바로 그 함경도 땅에서 올라온 박선비였습니다. 그의 옷은 해지고 낡았으며 투박한 손에는 오랜 세월 펜을 잡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함경도 출신 박현수, 전하께 삼가 아뢰옵니다. 제 고향 땅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니 부디 기회를 주시옵소서. 왕은 두 사람을 물러나게 한 뒤 조용히 윤대감을 불렀습니다. 이조판서는 들라. 저 두 사람에 대한 경의 의견은 어떠한가? 누가 이 나라의 동량을 맡을 적임자라 생각하는가? 윤대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하, 이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옵니다. 당연히 김진사가 아니겠사옵니까? 보십시오. 저 당당한 기계와 유려한 말솜씨를. 명문가 출신답게 그가 쓴 글은 화려하고 막힘이 없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기둥이 될 제목입니다. 그는 김진사에 대한 칭찬을 한참이나 쏟아낸 뒤 박선비를 향해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나 저 박선비라는 자를 보십시오. 행색은 남루하고 말은 어눌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런 시골뜨기가 어찌 백성을 다스리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겠나이까? 그의 글은 투박하고 현실 감각이 떨어질 뿐입니다. 왕은 윤대감의 열변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서서히 번져갔습니다. 경의 말은 거기까지 듣겠다. 경은 사람의 겉모습과 화려한 말재주에 현혹되었구나. 왕은 뒤에 있던 내관에게 눈짓했습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한 뭉치의 서류를 왕에게 올렸습니다. 내가 비밀리에 암행어사를 보내 두 사람의 평판과 실상을 알아보게 하였다. 이것이 그 결과다. 윤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진사는 한양에서 학문보다는 유흥을 즐기며 그의 글은 다른 이의 것을 베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박선비는 척박한 땅에서도 밤낮으로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의 아픔을 기록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온 진정한 선비였습니다.
흉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품종의 씨앗을 보급하고 강가에 수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직접 백성들과 흙을 나르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박선비를 칭송하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조판서. 경은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가 입은 옷과 가문만 보았다. 경의 눈에는 오직 하늘의 신과 땅의 악마만 보일 뿐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구나. 편견에 사로잡혀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자에게 나라의 인사를 맡길 수는 없다. 왕의 서리빨 같은 호령의 윤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전하. 소신이 어리석었나이다. 결국 윤대감은 이조판서 직에서 파직되었고 박선비는 함경도 목민관으로 임명되어 훗날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명관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편견 없는 마음과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임을 오늘날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혼란과 기회가 공존하던 조선의 어느 시절.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고심하던 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고심 끝에 강직한 성품으로 알려진 한신하, 윤대감을 조정의 인사를 총괄하는 이조판서에 임명했습니다. 이조판서 윤대감을 새로이 임명하니 경들은 그를 도와 나라의 인재를 공정히 등용하는 데 힘쓰도록 하라. 윤대감은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부터 그의 강직함이 엿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직함은 때로 위험한 극단성을 띠고 있었지요.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시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이 한 몸 바쳐 옥석을 가려내겠나이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하늘이 내린 재능이라 칭송하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보십시오. 세자 저하의 저 기품과 천재적인 식견을. 이는 하늘이 우리 왕실에 내리신 크나큰 축복이옵니다. 반대로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이런지하에 폄하하며 독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쯧쯧. 저런 우매한 자가 어찌 감히 국정을 논한단 말인가. 저런 자들이 조정을 좀먹는 벌레와 같은 것들이지. 그의 극단적인 평판은 곧 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왕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사람을 빛과 어둠, 단 두 가지로만 보는 자가 어찌 수많은 인재들의 다채로운 빛깔을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왕은 윤대감의 그릇을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왕은 변방의 척박한 고을을 다스릴 목민관을 뽑기 위한 특별 시험을 열겠다고 공포했습니다. 저 멀리 함경도 땅이 흉년과 관리의 부재로 신음하고 있다. 그곳 백성들을 보살필 진정한 인재를 구하고자 하니 뜻있는 자들은 모두 참여하라. 수많은 인재들이 시험에 응했고 마침내 2명의 최종 후보가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한양의 명문가 출신인 김진사였습니다. 그는 값비싼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소생 김진우, 전하를 뵙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걸고 변방의 땅을 옥토로 만들 자신이 있사옵니다. 다른 한 명은 바로 그 함경도 땅에서 올라온 박선비였습니다. 그의 옷은 해지고 낡았으며 투박한 손에는 오랜 세월 펜을 잡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함경도 출신 박현수, 전하께 삼가 아뢰옵니다. 제 고향 땅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니 부디 기회를 주시옵소서. 왕은 두 사람을 물러나게 한 뒤 조용히 윤대감을 불렀습니다. 이조판서는 들라. 저 두 사람에 대한 경의 의견은 어떠한가? 누가 이 나라의 동량을 맡을 적임자라 생각하는가? 윤대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하, 이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옵니다. 당연히 김진사가 아니겠사옵니까? 보십시오. 저 당당한 기계와 유려한 말솜씨를. 명문가 출신답게 그가 쓴 글은 화려하고 막힘이 없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기둥이 될 제목입니다.
그는 김진사에 대한 칭찬을 한참이나 쏟아낸 뒤 박선비를 향해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나 저 박선비라는 자를 보십시오. 행색은 남루하고 말은 어눌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런 시골뜨기가 어찌 백성을 다스리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겠나이까. 그의 글은 투박하고 현실 감각이 떨어질 뿐입니다. 왕은 윤대감의 열변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의 빛이 서서히 번져갔습니다. 경의 말은 거기까지 듣겠다. 경은 사람의 겉모습과 화려한 말재주에 현혹되었구나. 왕은 뒤에 있던 내관에게 눈짓했습니다. 내관이 조심스럽게 한 뭉치의 서류를 왕에게 올렸습니다. 내가 비밀리에 암행어사를 보내 두 사람의 평판과 실상을 알아보게 하였다. 이것이 그 결과다. 윤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진사는 한양에서 학문보다는 유흥을 즐기며 그의 글은 다른 이의 것을 베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박선비는 척박한 땅에서도 밤낮으로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의 아픔을 기록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온 진정한 선비였습니다. 흉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품종의 씨앗을 보급하고 강가에 수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직접 백성들과 흙을 나르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박선비를 칭송하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조판서. 경은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가 입은 옷과 가문만 보았다. 경의 눈에는 오직 하늘의 신과 땅의 악마만 보일 뿐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구나. 편견에 사로잡혀 옥석을 가리지 못하는 자에게 나라의 인사를 맡길 수는 없다. 왕의 서리빨 같은 호령의 윤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전하. 소신이 어리석었나이다. 결국 윤대감은 이조판서 직에서 파직되었고 박선비는 함경도 목민관으로 임명되어 훗날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명관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편견 없는 마음과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임을 오늘날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혼란과 기회가 공존하던 조선의 어느 시절.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고심하던 현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고심 끝에 강직한 성품으로 알려진 한신하, 윤대감을 조정의 인사를 총괄하는 이조판서에 임명했습니다. 이조판서 윤대감을 새로이 임명하니 경들은 그를 도와 나라의 인재를 공정히 등용하는 데 힘쓰도록 하라. 윤대감은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부터 그의 강직함이 엿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직함은 때로 위험한 극단성을 띠고 있었지요.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시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이 한 몸 바쳐 옥석을 가려내겠나이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하늘이 내린 재능이라 칭송하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보십시오. 세자 저하의 기품과 천재적인 식견을. 이는 하늘이 우리 왕실에 내리신 크나큰 축복이옵니다. 반대로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이런지하에 폄하하며 독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쯧쯧. 저런 우매한 자가 어찌 감히 국정을 논한단 말인가. 저런 자들이 조정을 좀먹는 벌레와 같은 것들이지. 그의 극단적인 평판은 곧 왕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왕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사람을 빛과 어둠, 단 두 가지로만 보는 자가 어찌 수많은 인재들의 다채로운 빛깔을 구별해낼 수 있겠는가. 왕은 윤대감의 그릇을 시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왕은 변방의 척박한 고을을 다스릴 목민관을 뽑기 위한 특별 시험을 열겠다고 공포했습니다. 저 멀리 함경도 땅의 흉년과 관리의 부재로 신음하고 있다. 그곳 백성들을 보살필 진정한 인재를 구하고자 하니 뜻있는 자들은 모두 참여하라. 수많은 인재들이 시험에 응했고 마침내 2명의 최종 후보가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한양의 명문가 출신인 김진사였습니다. 그는 값비싼 비단옷을 차려입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소생 김진우, 전하를 뵙습니다.